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2학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도 원격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많이 힘들겠지만 집에서 인터넷 강의 밀리지 않도록 잘 들어주세요. 네, 이 원격 수업 기간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또 학습 의지가 정말 강하게 요구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좋은 점이 있다면 시간 분배를 본인들 다 이렇게 각자에 맞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수업이 조금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끝낼 수 있다는 점.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시간 배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저는 과학정보부 류지원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2학년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수업하고 있어요. 2학기의 통합과학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넘어가면 평가 횟수는 1학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그 다음에 실험 활동,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실험 설계를 해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이제 이번에는 통합과학 B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감상문 썼던 거 생각나시죠? 그 독서 활동은 통합과학 A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감상문, 이거 이제 수행평가니까요. 이 책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뉴턴이 들려주는 만유인력 이야기. 이 책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등교하게 되면 도서관에 가서 부지런히 대여해서 읽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녹화하고 나면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량 주의. 페이지 208페이지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이제 단원인데요. 이 부분은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라고 해서 지주시대부터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멋있는 고생대 초의 상상도가 있네요. 굉장히 좀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요, 지구과학 1에서도 이제 좀 더 심화된 형태로 다루게 되는데요. 뭐랄까, 정리만 잘 해둔다면 내용이 조금 많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정리 잘 해두면 좀 이렇게 이해도 잘 되고요. 좀 흐름도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가 나와요. 보니까 공룡들이 있네요. 날아다니는 용도 있고요. 지금 이 친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과거로 갔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언제일까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지질시대 중에 공룡이 살았던 시대인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 진짜 개발된다면 이 중생대로 가기 위해서 약 2억 5,200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으로 시간을 맞춰서 요 사이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까지요. 네. 여기 보면 지질 시계, 그러니까 총 46억 년을 24시간 요 시계에 넣어봤어요. 지금 여기 24시간짜리 시계가 아니라 12시간짜리 시계에 넣었네요. 이 12시간으로 비례식을 세워서 전환을 했더니 성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기네요. 10시간 35분, 그 다음에 고생대는 46분, 그 다음에 중생대 29분, 신생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생겨났던 이 시대는 10분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46억 년 그러면 가늠이 안 되는데 이 긴 시간을 12시간 우리 시계의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니 눈에 확 들어오네요. 언제가 길고 짧은지가. 그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팔에다가도 좀 비교를 해봤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질시대를 여기 보면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구분 기준은 뭘까요? 바로 화석입니다. 화석 중에서도 어떤 화석이냐면요. 네, 여기 써놨는데 표준 화석입니다. 여러분, 표준 화석이 뭔가요? 들어본 기억 있을 텐데. 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인데요. 이 표준 화석의 특징은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다는 겁니다. 분포 지역은 넓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다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면 공룡 같은 경우는 중생대에만 살았다가 멸종했잖아요. 그쵸? 삼엽충이라는 건 고생대에만 살았다가 멸종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기에만 어찌 보면 짧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시기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 시기에만 발견되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 이런 화석의 어쨌든 변동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지질시대 생물들의 어떤 대격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즉 그게 화석이죠. 그게 이제 기준이 돼서 지질시대를 나누게 됩니다. 표준 화석과 이제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 옆에 211페이지 보면은 지질시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뭐 산호, 고사리 등의 화석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얘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은 다른데 시상 화석은요 특정 시기에만 살지 않았어요. 보면 산호 지금까지 살고 있죠. 고사리도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참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화석들은 특정한 시기 정해지는 거 없이 모든 지질시대에 살았지만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이었어요. 그래서 표준화석과 대비해서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를 우리 어떻게 구분을 해보냐면 일단 첫 번째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로 구분합니다. 아, 이거 정말 왜 이럴까? 왜 펜이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됐다. 네, 보면은 첫 번째, 제일 길었던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네, 구분을 할게요. 성캄브리아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거지 발견이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먼 과거까지도 조금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마련되고 좀 해석하는 방법들이 좀 더 발달하면서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도 그 당시 굉장히 그 원시 생명체라든지 그 생명체가 만들어낸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돼서 요즘은 이 성캄브리아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시생누대 그 다음을 원생누대 이렇게 명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다음이 이제 고생대, 쭉쭉쭉 신생대, 뭐 중생대, 신생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생누대라는 거는 이제 대를 누대로 나눈 건데 이제 지원해서 다루게 됩니다. 좀 더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이런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명칭, 개념과 같은 게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개념과 시생누대, 원생누대라고 부르는 개념은 되게 다르거든요. 의미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성캄브리아 대 성캄브리아 시대 그러는 거는 그 의미의 선캄브리아. 그러니까 캄브리아라는 거는 어떤 화석이 발견되던 시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슨 약간 암흑기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풍기고요. 시생누대라는 건 좀 그래도 발견된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원생누대는 원시 생명체가 발견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가 좀 암흑의 느낌을 준다면 시생누대, 원생누대라고 부르면 좀 그 암흑이 살짝 벗겨진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그리고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요, 지금으로부터 5억 4,100만 년 전, 중생대는 약 2억 5,200만 년 전, 시생대는 약 6,6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네, 46억 년 전에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여기 100만 년 있잖아요. 이 100만 년을 생략을 하면은요. 앞에 541, 그래서 고생대 시작됐던 지점 541, 100만 년 생략. 그 다음에 중생대 시작 지점 252, 그 다음에 신생대 시작 지점 66. 네, 이렇게 100만 년을 삭제하고 그냥 생략하고 541, 252, 66. 여기는 그러면 4600이 되겠네요. 이렇게 조금 요 수치는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옆 페이지 211쪽. 지지시대의 환경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시상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는 산호, 고사리, 참나무, 얘네들은, 이 화석들은, 이 생물들은 예전 중생대뿐만 아니라 고생대뿐만 아니라 더 뭐 산호화석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발견이 됩니다. 얘네들은 특정 지질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라 쭉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특정 환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이제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이제 도움을 주자면, 산호는요, 어디에 살아요? 네, 맞습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지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사리는 우리 굉장히 습한 곳, 습기가 많은 곳에 막 수풀림을 이루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 살고 있고요. 참나무는 온대 열대 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두 번째 보면 산호, 고사리, 참나무, 잎, 화석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럼 이 생물이 생존했던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네. 뭐 산호가 발견됐다면 그 지역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호가 쌓인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육지야. 하지만 산호화석이 발견됐어. 어떤 한 지층에서. 그러면 그 지층이 쌓였던 그때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거기는 기후적으로 좀 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상 화석을 통해 당시 지질 환경, 얘네들이 있었던 그 지역의 환경이 유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날 남극대륙에서요. 남극대륙 어때요? 정말 춥죠? 그런데 참나무 잎 화석이 발견됐대요. 참나무 잎 화석은 남극대륙과는 정반대인 열대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번성하는 그 식물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짜자잔 쭉 읽어보면 우리 앞에서 판의 이동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되게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참나무 화석이 오늘날 남극 대륙에서 발견이 되었을까요? 네. 아마도 이 참나무 잎을 가지고 있던 그 지층을 포함한 그 대륙은 그 이전에는 지금은 남극 대륙이지만 그 이전에는 온대 또는 열대 기후 지역, 즉 약간 좀 더 저위도 지역에 분포했다가 판의 이동으로 인해 대륙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좀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 212페이지 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이제 한번 쭉 전반적으로 훑어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막 되게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 1학년. 한번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을 그냥 좀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할게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여기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 원시적인 지구의 느낌이 듭니다. 이때에는 아직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체가 나왔다 하더라도 육지로는 진출할 수 없었고요. 바다에서 원시 생명체, 남세균류가 좀 대표적인데요. 그런 세균 형태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균 중에도 남조류라고 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어떤 세균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바다에도 산소가 채워지면서 대기에까지 산소가 좀 채워지면서 대기가 산소 대기로 바뀌고 그러면서 오존층이 성층권에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되면서 태양의 그 뜨거운 그 자외선을 차단해 주면서 서서히 육지로 이 생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하여 육지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었다.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아예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화석이 돼서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시대 때 살았던 생명체들의 그 특징이 어때요? 되게 원시적이란 말이죠.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뭐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좀 있어야 되고 지각 변동도 덜 받아야 되고 개체수도 되게 많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죠. 되게 원시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약간 뭐랄까 산호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남세균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에요. 왜 그 똥이나 그 배설물도 여러분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지금도 가면 어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였나요? 그쪽에 무슨 바다에 막 이렇게 그 거무튀튀한 바위 같은 게 막 있단 말이에요. 막 그 바위 막 바위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막 스트로마톨라이트래. 아, 여기 그림이 없네. 사진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과서에는 없네요. 네, 한번 구글에 찾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얘네들도 약간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산호나 뭐 이렇게 산호초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원시적입니다. 어쨌든 화석이 발견되긴 발견된다는 거.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화석이지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 때는 기후가 대체로 온난했고, 그래서 이때 생물체들이 확 좀 증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건이요. 바로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지요.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이 될 때, 이게 이제 고생대 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형성됐다가, 어쨌든 파는 계속 이동을 하니까 다시 또 흩어지겠죠. 그쵸? 지금 여기 모였다가 흩어졌어요. 이전에도 그러면은 한번 모였던 적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전에도 로디니아라는 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막 또 멸종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삼엽충과 어류가 번성했던 시기, 그 다음에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생물이 육지로 진출한 시기고요. 양치식물이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양치식물. 네.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대표적인 그 고생대에 우리 그 표준화석부터 찍고 갈까요? 삼엽충.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공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요, 화폐석이 가장 대표적인 되게 진짜 화폐석, 그러니까 생물체인데요. 돌같이 생겼어요. 약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 좀 이거 단면인데요, 지금.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화폐석이. 네, 좀 요렇게.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말고, 위에서 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암모나이트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암모나이트는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막 뭐 촉수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와요, 얘네. 네. 약간 달팽이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요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메모드. 그래서 고생대 삼엽충, 고삼. 그 다음에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중암공. 신생대 화폐석 메머드 신화매 신화매 하니까 뭔가 사람 이름 같다 그쵸?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약간 동물 라인이라면 우리 이제 그 식물 라인 쪽에서는 어떻게 진화했냐면 양치식물 이때 이제 번성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가끔 문제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생대 때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그런데 번성은 언제 했어, 거시식물은? 맞아요. 중생대 때 한 거예요. 출현은 그 이전 시대에 했지만 번성한 시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차가 있죠. 그쵸?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훅 번성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속시식물이 출현은 했겠죠. 그쵸? 하지만 번성한 거는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동물 라인은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공룡, 그 다음에 화폐석 매머드 식이면 이제 식물 라인은요. 양치식물에서 거시식물,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참 쉽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여기. 네. 여기는 여러분 제가 온 글에 이 수업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퀴즈 형태로 조금 제시해 놓을게요. 그거 열심히 풀어주세요. 이걸로 출석 체크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를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 페이지는 214쪽 펴주세요. 여기 보니까 생물 대멸종 왜 일어났을까? 이 지금 자료는요,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의 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약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증가는 했지만 세세하게 약간 이제 훅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훅 감소한 요 시기가 약간 이제 멸종이 일어났던 시기겠죠. 그래서 여기 지질시대에 일어난 5번의 대멸종 시기를 좀 조사해 보랬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훅 꺼진 요 부분이 5번의 대멸종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있어요. 하나 좀 던져주자면 운석 충돌설 막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화산 폭발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각자 한 개 이상 좀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 책에도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대멸종이 일어난 직후 생물이 다시 번성하게 됐네요. 왜일까요? 왜 생물이 또 다시 번성했을까? 그쵸? 그거는 약간 요거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번성을 했어. 그러면 앞으로 또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춘 생물이 살아남을까요? 그쵸? 네. 이 부분 한번 제가 퀴즈로도 만들 테니 여러분들 찾아서 해보세요. 근데 물론 이 수업 듣고 나면 얼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지구 환경은 계속 변화해요. 그치? 우리 기본적으로 판 이동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립 분포가 변화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삼엽충의 멸종인데요. 고생대 말에 삼엽충이 대량으로 멸종을 하는데 삼엽충은 주로 서식지가 대륙붕이라고 해서 얕은 바다예요. 그런데 대륙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초거대 판교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넓었던 그 대륙붕들이 많이 소실이 된단 말이죠. 서식지를 잃으니 당연히 생물 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화산, 지진과 같은 그런 지각 변동 등등 해서 계속적으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요, 환경에 적응한 생물에게는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멸종한 생물을 대신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실제로 멸종 이후에 생물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는 거죠. 이렇게 지질시대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새롭게 출현하거나 멸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은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해 나가고 다양한 생명 활동으로 오늘날과 같은 생물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가끔 보면 우리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계속 끊임없이 오잖아요. 더 강력해져서 그쵸? 그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죠? 백신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잠깐 이제 다 이제 막 이렇게 없어진다 싶으면서도 또 새롭게 온단 말이죠? 더 적응해서 말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좀 갖추어야 할까요? 인간으로서. 그쵸?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많이 수고했고, 이거 강의 듣고 뒤이어 퀴즈도 풀어주세요. 우리 등교하면은 웃는 얼굴로 봐요. 수고했습니다.